마치고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제 개장 공략으로 해보도록 할 텐데 이동훈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대표, 유창희 업사이클 리서치 본부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각 특징주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동훈 대표와는 앞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펩트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지금 펩트론 관련한 글. 재우림님, 펩트론은 테마주라고 봐야 하게 됐다. 이제는 바이오 테마주밖에 안 되느냐. 삼고토련님도 자, 장기 투자 못하겠다. 또 박별님도 펩트론 때문에 오늘 바이오 발목 잡지 않았으면 좋겠다. 코스닥 발목 잡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동훈 대표, 펩트론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제 주가가 단계 많이 오른 건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일부 보도에 이게 이제 메인 어떤 그런 언론의 보도라기보다도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죠.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어떤 식약처가 지금 심사허가 하고 있는 어떤 루프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예측이 어렵다라는 이제 이런 보도들도 좀 나오고 있고요.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효능 검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주가가 지금 오른 측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단기적으로 한 두 배 이상 오른 것들은 뭔가 이렇게 지금 거론되어지는 재료들이 뭔가 좀 구체화되는 것을 기대하고 오른 건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조금 이제 생각보다 더디거나 지연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불거지면서 주가가 오늘 좀 아침에 강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뿐만이 아니라 사실 펩트론 하면 우리가 이제 비만 관련주로 이제 묶는데 오늘 펩트론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비만 관련주들의 시세가 별로 안 좋아요. 보면은 지금 인벤티지랩, 인벤티지랩도 그렇고 나이백도 그렇고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의 시세가 오늘 전반적으로 약하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조금 이제 이런 쪽에서 계속해서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올라왔었는데 이제 펩트론부터 해가지고 약간 이런 기대감들이 조금 이제 뭔가 이런 그러니까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거죠. 빠른 시간 내에 그럴 수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이제 좀 강하게 아무래도 이제 올라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승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매물이 좀 급증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러한 우려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대가 증폭이 되던 국면이라면은 이제는 우려가 커지는 국면으로 좀 접어든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라이릴리 요거가 많이 퍼지고 있는데 일라이릴리가 펩트론과 계약을 안 한다. 이런 건 좀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나요? 안 된 얘기예요. 아직까지. 아직 안 되고 있는 지금 거고. 아직까지 예측이 어렵다라는 쪽인데 일단 그런 부분들이 항상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빠르게 반영을 하죠. 너무 빠르네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오늘 이렇게 좀 굉장히 급락으로 좀 예상이 되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개인들이 많이 지금 펩트론에게 갔는데요. 이동훈 대표 만에 하나 이제 이게 하한가가 풀릴지 아닐지 모르겠는데 떨어지는 칼날은 어떻게 할까요? 그거는 지금은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왜냐면은 이게 단기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2배 이상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하락으로 접어든다면은 그 하락의 어떤 여진이 조금 더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지금은 어떤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시점이 아니고 일단 시세 흐름 그리고 또 상황을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이 시각 특징주 보도록 하면 역시 에너지 정책주 중에서 태양광과 풍력 쪽이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창희 본부장 지금 보면 태양광 쪽에서는 한화솔루션이 대장이기는 한데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의 반응이 굉장히 크고요. 풍력 쪽도 CS 윈드, 유니슨도 7%대. 자, 오늘 이 신재생이 좀 힘을 굉장히 내는데 한화솔루션 갈까요? 대장주 아니면 일단은 최근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지난주부터 좀 반등을 좀 주기 시작을 했어요. 아무래도 대선이 이제 그때 사전 선거가 시작이 됐던 분위기가 있었고, 사전 선거 때부터. 그 주가가 좀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는데 그 빠진 이유가 국내 이슈보다는 해외 이슈 때문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소화가 되고 상승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강세를 띠는 건 또 결국엔 대선이죠. 이제 이재명 후보가 단성이 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대통령이죠, 이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 발언했었던 내용들, 그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있는 쪽이 오늘 강한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AI 쪽도 솔트루스 중심으로 강한 상승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코나이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예전에 보면은 지역화폐. 지역화폐라는 이런 이슈가 좀 있으니까 상승하고 있고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강하게 올라오는 쪽은 신재생 에너지가 아닌가 생각 좀 하고 네. 있습니다. 태양광 쪽은 HD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다시 변동성 한번 좋아요. 변동성 네. 좋으면서 고점을 갱신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대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오늘 아침에 이슈가 나오면서 소멸하면서 빠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오후장에. 그러니까 H현대 에너지 솔루션만 무너지지 않으면 태양광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풍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CS 윈드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다시 한번 고점을 갱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 고점을 갱신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직전의 고점을 돌파해서 안 무너지고 더 간다는 얘기는 신규 기대감이 있는 매수가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보기에는 한 10시 정도까지 현재 상승이 유지가 되는지를 체크를 하시면서 없으신 분들은 그때 가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신규 매수도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럴까요? 자리가 네.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태양광 쪽에서는 일단 바로메터를 하나솔루션보다는 HD 현대에너지 솔루션을 네. 두고 이게 이제 시세가 그쵸. 계속 짱짱하니 아니냐. 네, 그걸 네. 보시면 되겠고, 그걸 보면 되고. 풍력을 보신다면 CS 윈드를. 윈드가 네. 안 무너지는지를 확인하면서 네. 뭐 이제 그 밑에 있는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관련 그렇죠. 이 기업을 네. 대응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신재생까지 봤고요. 우리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 시대 이재명 정책주를 계속 이야기하다 보는데 간밤에 실은 스타는 뉴욕장에 엔비디아였었고요. 예, 지금 미중 트럼프 시진핑 통화 기대감의 가장 대표적인 수혜는 반도체. 아마 트럼프 정부 백악관이 일부 지금 반도체 관련한 규제는 중국을 풀어준다. 이동근 대표. 네. 그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오늘 실 하이닉스가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5.7% 급등을 하고 네. 있거든요. 엔비디아 랠리, 하이닉스 랠리. 오늘 반도체 소부장도 괜찮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 거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뭔가 이제 지금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이런 관세와 관련해서 특히 중국 관련해서 계속해서 그 강원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강경하게 나갔다가 또 간밤에는 또 이제 좀 더 유화적인 얘기들이 오갔고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엔비디아의 주가를 끌어올렸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결국 최근에 SK하이닉스는 결국 엔비디아와의 어떤 동조화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여기에다가 결국 몇 가지 또 이제 내부적인 재료들 뭐 아시겠지만 이제 디램 시장에서 디램 점유율에서 이제 삼성전자를 제쳤다라는 얘기, 네, 네. 뭐 이런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부각이 되는 측면이 있는 부분이고 또 이제 어떤 그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들도 지금 반영이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오늘 SK하이닉스에서 저는 가장 눈에 띄는 부분들은 예.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죠. 오늘 지금 그러니까 그 매수 상위 5개 증권사를 보면은 여러분도 아마 좀 보시면 지금 놀라셨을 텐데 전부 예. 외국사예요. 예. 이게 그러니까 외국계 매수세가 최근에 아마 이렇게 강하게 들어온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이제 뭔가 수급적인 부분에서의 약간 그 본격적인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감까지 섞여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또 지금 자리 자체가 중요한 자리거든요. 왜냐하면은 SK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지금 한 21만 원 정도를 못 뚫었었어요. 최근에 박스 보면 상단. 박스가의 네. 상단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오늘 이런 식으로 지금의 어떤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여기에다가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은 요번에 이제 박스권을 좀 뚫을 수 있는 더 나가서는 이제 이전의 어떤 고점 부분, 이전의 고점 22만 원, 더 이전에 이제 작년 최고점 24만 원 네.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뚫을 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는 기대감들 이런 부분들이 오늘은 좀 반영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 지금 일단 장 초반에 워낙 강하게 출발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런 흐름들이 어떻게 보면은 오늘 유지가 될지 여부 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해서 지속될지 여부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오늘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 SK 하이닉스가 기염을 토하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장 시작 5분인데 1,300억을 코스피에서 사고 있고 코스닥도 113억, 선물까지 5분 만에 한 1,200억, 1,300억 산 게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오랜만이죠. 외국인들이. 예. 예, 자 아마도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재명 정부의 이 증시 부양책에 대한 것들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오늘 뭐 지주사도 좋고 뭐 다 좋은데 유창희 본부장 조선을 2차 전지까지 심지어 좋은데 조선이 이러니까 좀 멈칫멈칫하면서 역시 HD 현대중공업을 필두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네. 조선이 이제 좀 쉬네요. 근데 뭐 저는 뭐 굳이 여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기간 조정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간 조정. 예. 네, 그리고 이제 좀 이슈가 좀 소멸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뭐 그동안 사실은 조선하고 방사는 오히려 좀 오르거나 버텨주는 모습이었고, 그렇죠. 반도체 같은 경우는 네. 좀 못 올라갔었던 부분들인데
엔비디아 이슈가 있고 뭐 대선이 끝나면서 좀 대형주 쪽으로 특히 하이닉스 쪽으로 수급이 지금 들어오는 거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조선주들이 한 2, 3%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우리가 긍정적으로 봤었던 논리가 깨졌는가 그건 아니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 같은 경우에는 뭐 픽이 좀 있을까요? 지금 보면은 네, 저는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대장주라면은 지금의 대장주는 원래 삼성중공업이었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이 오히려 네 조금만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좀 관심 있게 좀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기자재 쪽으로 본다라면 사실은 이제 하나 엔진 같은 경우가 좀 관심 있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가격보다는 조금 더 흔들림이 나왔을 때 한 주중 이번 주 후반이 내일이나 아니면 이제 다음 주 초의 흐름을 좀 보면서 접근하는 거 전략도 나쁘진 않다. 왜 그러냐면 이 두 개 기업은 행보를 하는 와중에 한번 올랐다가 잠깐 내려오는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다른 네. 기업들은 좀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의 이제 행보가 시작된 거라서 좀 기간 조정이 먼저 좀 마무리되고 있는 게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조선주까지 봤고 개장 특징주 두 개의 증권사 종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에셋증권, 한화투자증권. 이동호 대표 이제 다 이것도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수혜주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STO 토큰도 있고요. 네. 저 PBR에 또 상법 개정까지 다 몰려 있습니다. 뭐 증권주, 금융주 다 좋은데 이제 상승률 좋은 걸로 미래에셋과 하나투자증권 두 종목 가볼까요? 네. 사실 이제 뭐 지금 증권주들은 오늘 사실은 업종만 놓고 본다면은 뭐 상승폭이 제일 좋아요. 사실 뭐 이제 그 위에 지금 지역화폐 관련주들이 좀 있고 그건 이제 약간 테마성인 부분이 있고 그거 빼고 이제 업종만 놓고 따지면 증권 업종이 오늘 상승세가 굉장히 센데 그 중에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미래에셋과 이제 하나투자증권이 거의 한 1, 2위 정도를 다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아시겠지만 결국은 새로운 정부에 있어서의 가장 큰 수혜주로 꼽을 수 있는 부분들이 이 증권 업종을 꼽을 수가 있어요. 5천이니까. 예, 그렇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증권주는 우리가 이제 뭐 주식 거래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하시잖아요. 시황산업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로 시장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들이 지금 어느 때보다도 높아져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결국 계속해서 어떤 증권 업계의 호황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1분기 실적도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부실 요인들을 떨었다라는 거예요. 네. 뭐 그동안 사실 굉장히 증권주들을 괴롭혔던 요인들을 굉장히 이제 뭐 이 부동산 관련된 PF 부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다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는 좀 새롭게 뭔가 시작할 수 있는 부분들. 여기에다가 해외 주식은 여전히 우리나라 분들 투자 많이 하시고 여기에서 이제 많은 수수료 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다가 국내 증시까지 좋아진다면은 이거에 대한 또 어떤 수익의 증가라는 측면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결국은 정책적인 부분입니다. 이제 아시겠지만은 뭐 이제 새로운 정부가 이제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것들 뭐 상법 개정안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배구조 개선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 주식시장에 대한 재평가 기대감을 높인다라는 부분이죠. 결국 이런 것들이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것들이 뭐 금융사들 특히 이제 증권사들 더군다나 이제 업종에 대한 어떤 문호를 좀 개방해주는 뭔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벤처라든가 이런 쪽의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을 좀 열어주는 그리고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STO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뭔가 이제는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시도될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뭔가 증권사 입장에서는 먹거리가 늘어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지금 증권사들이 어떻게 보면은 차트를 보시면은 뭐 미래에셋 증권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개인들이 항상 또 많이 선호하시는 키움증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최근에 차트를 보시면은 야 이거 이렇게까지 오른다고 하는 차트예요 진짜로. 뭐 거의 빠지지도 않고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는데 뭐 지금 중간에 물론 이런 부분들이 어떤 차익 소화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나올 수가 있는 위치가 돼요 지금. 근데 하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이런 어떤 정책적 효과, 어떤 수혜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은 향후에도 증권주는 계속해서 시장의 중심에서 위치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있고 민주당이 이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STO 같은 이런 그냥 통과가 되잖아요. 그렇죠. 맘만 먹으면은 그런 것들이 지금 증권주에는 상당 부분 기대감으로 반영돼 있다. 또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고요.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는 삼성 이야기인데 이 삼성 보험업법 개정안 이야기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물산, 또 삼성바이오까지가 이제 얽혀가지고 요 테마거든요. 근데 역시 삼성생명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정말 이거 팔아야 될까요? 보험업법 개정안 될까요? 엇갈린 행보들 나오고 있습니다. 삼물, 삼생이 역시 수혜주가 되고 있네요. 그렇죠. 근데 또 이쪽은 아무래도 이제 상법 개정에 대해서 기대감들이 좀 덜 반영되면서
좀 보험주들이 최근에 좀 반등을 하는 것도 좀 영향이 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 관련돼서 계속해서 뭐 이런저런 뉴스가 나오는데 뭔가 딱 결론 낼 수는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현재 좀 충실한 게 맞다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지금 57,000원 정도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저는 조금 더 갖고 있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한 6만 원대 이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증시가 저는 여름 최소한 여름까지는 좋을 거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보다는 좀 높은 가격에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주도주가 아니라 그런 생각으로 좀 보고 있는 거고 보험 삼성생명, 삼성화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일단은 지금 오르고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뭐 그런 부분들도 보험업 있겠죠. 개정안. 보험업 네. 개정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따지면 뭐 다른 부분들과 비교를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오히려 저는 최근에 이제 보험주들이 못 올라갔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배당을 좀 착실하게 해주는 쪽이다 보니까 네네. 그런 쪽에 대해서 약간의 순환매성의 어떤 매세가 좀 유입되고 있는 게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그동안 민주당이 꼭 하려고 했던 거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를 뭐 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뭐 그런 이야기. 그래서 미리 삼성바이오도 인적 분할을 해서 삼성물산이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시나리오인데 그러면 가장 큰 피해는 삼성전자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제 삼성전자는 시장에 엄청난 뭐 9조 원어치의 물량이 나와야 되는데 너무 앞서가는 걸까요? 최근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또 이게 보험업법 개정안이라는 게 뭐 20년간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또 할까 말까도 아직 모르는 부분이기도 한데 근데 시장은 좀 기대가 거나 봅니다. 상당히. 근데 뭐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당장 제가 뭐 올해 안에 이루어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게 이제 개정이 딱 정해진다고 해서 다음 날 무조건 삼성전자를 다 팔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 아니거든요. 예. 일정 기간 안에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감안한다면 당장 지금 그런 걸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흔들릴 가능성 좀 제한적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증시가 우상향을 더 유지를 한다라면 어쨌든 미운하거나 수급이 더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고 네. 뭐 하이닉스가 대장주이긴 하지만 삼성전자도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은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는 걸 감안한다라면 지금 여기서 매도 물량을 걱정하면서 던질 자리는 아니지 않나 운전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네. 자, 근데 이 와중에 지금 유창희 본부장이 앞서도 얘기한 부분이 정확히 좀 맞아떨어지고 있는 게요. 신재생의 양대축 있지 않습니까? 아까 태양광은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을 이야기해 주셨고 풍력은 CS 윈드를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그냥 윗꼬리를 완전히 달아버리고 이 세론이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네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제 시간이 해주셨죠. 얼마 안 네. 된 상황에서 오늘 이제 딱 대선이 끝나고 나서 대선 관련된 종목들 아침에는 갭상승이 크게 나왔다가 좀 흔들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취임식이 이제 어쨌든 아마 곧 이제 이루어질 것이고 네네네.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어떤 발언들을 하시는지 예. 좀 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이제 약간의 이제 그 월요일 마감 금요일 날, 예. 그 월요일 마감 가격 대비해서 약간의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10시에서 11시 사이 정도까지 흐름을 좀 확인하면서 접근하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고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뭐 오늘 아침에 매수하신 게 아니라 그전에 매수해서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좀 일부 정리를 하고 나서 흐름을 대응하는 그 이후에를 대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신재생뿐만이 아니라 AI 쪽도요. 윗꼬리가 계속 달립니다. 앞서 막 10%대 두 자릿수 폭등한 종목들이 상승폭을 상당히 줄여가고 있다는 점들을 좀 볼게요. 솔트룩스도 지금 6%대 정도는 이제 상승은 하고 있지만 좀 줄었고요. 기타 등등 AI 솔루션 쪽도 멈칫멈칫하고 있는데 이동호 대표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짱짱하고 오히려 살아야 숨 쉬는 곳이 지주사입니다. 아마 이 지주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2, 3주 내에 상법 개정을 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지주사 보면 지금 한화는 오히려 상승폭을 더 키웁니다. 15%, 오리온홀딩스도 10%, SK스퀘어도 10%, CJ도 이게 감춰져 있지만은 뭐 CJ그룹의 당당한 지주사 아닙니까? 지주사로 싹 다 몰려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제 오늘 약간 좀 지금 시장이 이제 한 20분 정도 다른 쪽 지났는데 세론이에요. 예. 어떻게 보면 약간 흐름들이 좀 바뀌고 있죠. 예. 무슨 얘기냐면 장 초반에 강했던 뭐 태양광 또 풍력 이런 재생에너지라든가 또 이제 오늘 또 강했던 뭐 지역 화폐라든가 이런 쪽은 지금 일제히 다 밀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뭔가 세론이 나타나는 일변 또 한쪽에서는
또 그 와중에도 이제 같은 뭔가 이제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이지만은 상대적으로도 부각되는 쪽이 있는 건데 확실하다. 그게 이제 증권사하고 지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러니까 앞에서 증권사 말씀드렸고 지수 같은 경우도 결국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제일 중요한 건 상법 개정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미 대선 그러니까 임박했을 때 그런 발언들을 했잖아요. 이제 그 뭔가 그 이제 2, 3주 내에 진짜 이제 더 강력한 상법 개정안을 들고 이제 이거 통과시키겠다고 처리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역시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오늘 이제 저는 주목하는 쪽은 뭐 하나하나 SK스퀘어도 그렇지만 CJ 같은 종목이 좀 올라오고 있다라는 부분. 지금 이제 뭐 시장에서 좀 주목하는 쪽이 뭔가 지주사 쪽에서 이제 이런 상대적으로 덜 오른쪽, 뭐 있으면 CJ라든가 뭐 LS라든가 뭐 이런 쪽에 대한 관심들이 좀 커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의 어떤 조금 약간 순환매 후발주자들의 강세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또 단순히 이런 것들이 물론 지금 이제 지주사들이 굉장히 그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은 조금 더 전선을 넓히자면은 향후에는 이게 결국은 저 PBR과 관련된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의미의 자산주라든가 이런 쪽의 상승세도 여기서 이제 좀 더 확장이 될 가능성도 크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은 몇몇 종목들이 좀 그런 성격의 종목들이 올라오는 것들이 좀 눈에 띄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결국은 향후에 이러한 어떤 이 정책적인 부분들, 법의 개정과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주가 어떤 시장에 굉장히 좀 강한 어떤 그런 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지수사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자산 가치가 높은 종목들도 이제는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딱 현재 시간만 놓고 보면은요, 이재명 대통령 정책주 중에 다 세론, 다 윗골인데 오히려 이 양봉을 더 빳빳하게 세우는 게 지주사입니다. 지주사는 당장 2, 3주 내로 결판 나고 그 내용까지가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이통근 대표도 완전한 것들을 시장을 원한다. 특히 송옥선 님도요, 이런 의견 주셨어요. 시장이 지금부터 좋아진다면 기존에 이미 올라간 것보다 바닥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유창희 본부장. 지금 뭐 하이닉스라든가 반도체 소부장이 반응하는 것도 완전히 소외되어 있는 교묘하게 또 이런 쪽 가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하이닉스의 상승이 반도체 소부장을 좀 끌어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그것의 이유는 엔비디아겠죠. 그렇죠. 엔비디아가 시총 1위를 다시 탈환을 한 것인데 이게 이제 시장이 좋으면서 시총 1위를 탈환한 게 아니라 시장이 반등을 주면서 엔비디아가 강하게 상승하면서 1등을 차지한 것인데 아직 작년 고점보다도 한 $10 정도 아래거든요. 남았어요. 작년 고점이 한 $150인데 지금 $146, $5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한다라면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반도체 소부장이 그동안 우리도 엔비디아가 올라가면서도 못 갔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우려감이 좀 해소가 되면서 더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하이닉스가 그 월요일까지죠. 5월 1일부터 월요일까지의 외국인 순매수가 1조 6천억이 넘었습니다. 지금도 외국인 2천억 중에 다 하이닉스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이 지금 한 달 사이에 한 거의 2조 원 가까이를 순매수했는데 주가는 아직 이제 고점을 갱신하고 있는 거 본다라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서 열어놔야 되고 그럼 소부장 쪽으로 해가지고도 긍정적인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전 최근에 소부장을 좀 보신다라면 약간 이제 전공정 쪽이 좀 강한 것 같아요. 뭐 대표적으로 뭐 VM이라든지 뭐 ENF 테크놀로지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고점을 계속 갱신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파크 시스템즈 같은 경우도 고점을 드디어 갱신하면서 오늘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거 본다라면 약간 시각을 좀 비싼 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약간 전공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져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HBM 소부장을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분 오전장 키워드를 두 분의 전문가들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근 대표의 오전장 키워드는 기대와 경계, 유창희 본부장은 중꺾마. 유창희 본부장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꺾마. 네. 사실은 이제 이것도 약간 대선 이제 결과에 따른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월요일에 조정이 많이 나왔던 쪽을 보시면 약간 금융사라든지 지주사들이 조정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때 조정이 나왔었던 이유가 이거 상법 개정 생각보다 좀 빠르게 진행하지 않는 거 아닌가? 네, 뭐 분리과세 이거 왜 말이 없지 하면서 뜬금없이 은행주들이 한 4%씩 조정이 나왔거든요. 진짜 뜬금없었네요. 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그런 뉴스들은 계속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거에 흔들려서 급하게 주식을 관련된 기업을 매도를 하신다라면 그다음에 오히려 좀 허탈한 감이 좀 있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확실하게 정책이 실행될 수 있는 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엄청난 흔들림이 아니라 약간의 흔들림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흔들리기보다는 앞으로의 또 기대감을 계속 가져갈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은행주, 금융주가 될 수 있고 예. 그다음에 지주사 쪽이 오늘 다시 올라가 있어서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오늘 당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다음 주 초나 흐름을 좀 보면서 분할 매수로 중꺾마. 네, 네. 접근할 수 있는 섹터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렇죠. 월요일 날 막 괜히 불안한 얘기 돌고 했을 때 네. 팔았었으면 오늘 좀 아쉬울 수가 있고 너무 아쉬웠겠죠. 자, 이동근 대표 기대와 경계 오전장 키워드입니다. 예, 결국 뭐 여러분들 오늘부터 이제 대선 이후에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결국 저는 낙관적인 견해가 지금 좀 우세한 편이고 저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한 3가지 정도 요인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수급입니다. 5월 달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전환했다라는 부분이죠. 코스피 시장에서 1조 1천억 정도의 순매수를 보였는데 결국 이러한 부분들 물론 원달러 환율이 이제 하향 안정되고 물론 이건 달러의 약세에서 기인한 거지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가 이제 어느 정도 정책 불확실에서 벗어난다는 측면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 그런 결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도 일단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이제 수급에 있어서의 어떤 변화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져올 수 있게 만들겠고요. 네. 두 번째는 시장 유동성이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한국은행이 이제 기준금리 인하했고 네. 여기에다가 이제 아시겠지만 뭐 30조 이상의 추경이 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35조입니다. 예, 네. 돈이 풀린단 말이에요. 네. 그럼 결국 이들 상당 부분은 또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고 결국 그렇다면 이제 유동성에 의한 시장의 흐름들이 연출될 수 있다라는 부분 이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는 정책 효과입니다. 이미 앞에서 다 언급이 됐지만은 이런 정책적인 효과들이 당분간은 어떤 허니문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강하게 그리고 지금 뭐 어떤 정권 초반부터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정책과 관련돼 있는 업종 종목들의 강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죠. 다만 이제 오늘 또 일부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세론도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여기에다가 아직까지 관세 불확실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남아있다라는 부분은 불확실성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시장을 지금 어느 정도 체력을 회복한 상태고 내성을 이제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시장에 대해서는 저는 계속해서 조금은 이제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현재 시각 코스피는 1.6%, 코스닥은 1.2% 상승하고 있고요. 수급이 너무 좋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코스피에서 벌써 2,100억 원, 코스닥에서도 500억 가까이 순매수를 하면서 현재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수급 외국인이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장 공략 여기까지 하죠. 오늘 감사합니다.